그러면 주식을 완벽하게 파는 타이밍은 언제가 될까요? 5천대 초반? 요 하단의 레인지가 정말로 이탈될 때. 그때는 진짜 극단적으로 보수적인 관점이 필요할 겁니다. 또 반대로 본격적으로 주식을 들어 사야 되는 타이밍은 언제일까요? 5,800을 넘어서는 순간일 거예요. 근데 지수로 보면 너무 한심해 보이고 너무 그렇죠. 근데 이거를 지수뿐만이 아니라 시장의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들의 흐름을 보면 이게 충분히 선제적으로 대응이 되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찐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찐생 김진입니다. 시장에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법한 내용들을 PD님과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가보는 증시 토크 시간인데요. 여전히 우리 PD님이 멘탈을 부여잡지 못하고 흔들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증시 토크가 아마 주로 계속해서 이런 내용들이었던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지금 현재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하고 우리가 현재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우리가 중심을 잡고 있어야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스탠스는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여러 번 강조해도 크게 잘못됨이 없다. 여러 번 강조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피디님께서 되게 또 궁금한 게 많고 또 의문도 많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 제가 또 이에 대해서 대답을 좀 드리면서 여러분들께서도 걱정하시는 부분들 그리고 또 궁금해하시는 부분들 해소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피디님 시작해 보실까요? 이번 주의 시장 흐름을 보면 월요일, 화요일에는 전쟁 이슈 때문에 시장이 크게 빠졌다가 수요일에 트럼프가 또 종전 발언을 하면서 다시 반등이 나왔는데 월요일, 화요일에 무서워서 이제 비중을 줄였던 투자자 입장에서는 괜히 팔았나? 이거 다시 사야 되나? 이런 고민이 수요일에 굉장히 컸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 몇 주 정도 반복되다 보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지에 대해서 궁금함이 생겼습니다. 일단 저도 엄청 스트레스 받아요. 사실 하락할 때 마이너스 3%, 그 다음날 마이너스 4% 이렇게 연속적인 약세가 나왔고 그러다가 그 다음날 플러스 8% 이런 급등. 근데 일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현재 우리나라 금리가 3%대란 말이죠. 우리나라 금리가 3%대인데 주가지수가 하루에 3%, 4% 혹은 8%씩 움직인다? 이런 하루하루의 등락폭은 분명히 정상적이지 않아요. 정상적이지 않고 그만큼 투자 심리 자체가 불안하고 외롭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대신 요거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일방적으로 불안하잖아요. 정말 불안한 심리가 진짜 가득하잖아요. 그럼 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들쭉날쭉할까요? 아니죠. 계속 하락하죠. 계속 끝도 없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시장을 보면 끝도 없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지 않죠. 일정한 레인지를 두고 거기서 들쭉날쭉 등락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이 또 등락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의외로 하락했을 때보다 상승할 때 더 큰 회복이 일시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이야기는 저는 이렇게 또 보여지더라고요. 그만큼 사람들이 못하겠다. 나 진짜 못하겠어. 짜증나. 주식 안 해. 이렇게 말로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시장을 지탱하려는 기본적인 투자 심리, 이 투자 심리에서 비롯된 시장의 에너지는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 그러니까 막 하락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좋아지면 이렇게 하락했던 것 이상으로 강력한 상승을 보이기도 하는 거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상적이지 않은 등락 상황은 굉장히 분명한데요. 근데 이 하루하루의 등락률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그래서 시장은 지금 어떤 형태지 이렇게 생각해보면 우리 지수는 결국은 5천대 초반을 하단으로 그리고 5,800을 대충 그 정도를 상단으로 한 일종의 박스권 같은 레인지가 유지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등락률 하루하루 지수가 8%씩 올라가고 이렇게 스트레스를 주기는 합니다만 이 등락률보다는 결국 우리의 투자 관점의 포커스는 이 레인지가 유지되고 있느냐 레인지가 아래로 이탈하느냐 혹은 위로 상향 돌파되느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상황 인식을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상황 인식을 하게 되면 조금은 심정적으로 편안해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면 싸게 팔고 다시 비싸게 사게 되는 구조가 계속 나오게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런 시장을 보면서 이거는 내가 지금 투자를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판단이 맞는 걸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실패하는 느낌이고요. 실패한 거 아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실패한 걸 수 있죠. 그렇죠. 당연히 아래에서 팔고 위에서 사고 이렇게 되면 실패하는 느낌? 당연한 거고 그걸 성공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 근데요. 지금 추세를 보면 추세는 바뀌어 있어요. 우리 길게는 지난해 4월부터 조금 좀 짧게 생각을 해보면 작년 12월 말부터 우리나라 시장은 엄청난 랠리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엄청난 랠리였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 비중이 어때야 될까요? 100이어야겠죠.
진짜 많은 상황이어야겠죠. 근데 3월 이후로 우리 시장의 추세는 어떻게 됐죠? 일단은 12월부터 전개됐던 요 상승은 바뀌었잖아요. 추세 자체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12월부터 2월 말까지 100만큼 주식을 갖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100만큼 주식을 가져야 될까요? 아니죠. 그거보다 기본적으로 주식이 작으면 될 겁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주식이 작은 상황에서 추세가 바뀌었으니까 그 상황에서 그거의 또 전부가 아니라 그거의 일부 정도를 뭐 하단에서 팔고 상단에서 사고 이런 일들을 반복하게 된다고 하면 심정적으로는 실패했다고 느낄 수 있고 잘못했다고 느낄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오는 스트레스가 적지 않게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사실 100만큼 주식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실수를 한다면 이게 계좌에 아주 치명적이지는 않을 거예요. 계좌에 아주 치명적이지는 않을 거고요. 그렇다면 저는 결국은 우리가 돈 벌자고 하는 거고 그러면 계좌의 수익이 안정적으로 유지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실수가 반복된다고 하더라도 이 반복된 결과가 계좌에 아주 치명적으로만 오지 않는다고 하면 기분은 나쁘겠습니다만 실제로 우리가 투자에 실패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저는 결코 실패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거든요. 오히려 시장이 너무 비이성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내야 하는 일종의 당연한 수업료들 뭐 이런 것들을 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니 제일 중요한 건 관리인 거예요. 누구나 다 실수를 하거든요. 누구나 다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오류 실수가 100을 가지고 오류 실수를 하면 계좌에 치명적으로 영향이 오죠. 근데 만약에 30, 40만 가지고 실수를 하면 혹은 더 작게 10, 20만 가지고 실수를 하면 그럼 괜찮거든요. 그럼 수업료를 내는 것 자체는 그러니까 나쁜 거지만 그게 피할 수 없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그게 치명적이진 않은 거거든요. 좀 요렇게 사고를 바꿔서 어차피 추세가 바뀌었으니 주식을 다 들고 있지만 않으면 우리는 승자가 될 수 있다. 요렇게 정신승리를 하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야기로는 추세 추종을 하면 결국 떨어질 때는 좀 비중을 줄이고 올라갈 때는 비중을 늘리고 이런 구조인데 그렇다면 싸게 팔고 이제 비싸게 사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정말로 장기적으로 이득이 맞는지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우선요, 모든 구간에서 늘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투자법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같은 구간 말씀하신 것처럼 추세 추종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규모 자체를 작게 가져가자. 실수를 하더라도 그래서 영향받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대신 지금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딩을 엄청 빨리 하면 그것도 잘한다라는 가정이 있어야겠지만 발생할 수 있겠죠. 다만 그런 트레이딩이 잦은 구간, 잦은 매매법이라고 한다면 또 정작 지난해 12월부터 2월, 작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그런 빅 랠리에서는 주식이 없어졌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대신에 제가 늘 말씀드리는 추세 추종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작년부터 올해까지 굉장히 좋은 수익을 만들어냈던 투자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요, 사실 추세 추종이라는 게요, 상승 추세, 시장이 상승하지 않으면 수익을 크게 기대하지 않는 투자 방법입니다. 대신에 랠리가 발생하게 되면 그렇게 연구 많이 하지 않아도 누구나 수익을 쉽게 낼 수 있는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모든 투자자분들께서 반드시 저와 같은 투자법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강요드리진 않아요. 그냥 각자 선호하는 방식, 각자 스타일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내가 지금 선택하고 있는 방식이 어떤 장점과 어떤 단점을 가지고 있는지 이거를 반드시 이해하시고 단점이 있는 구간에서는 조금 규모를 작게 해서 단점을 받아들이시면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PD님도 아시지만 제가 프랍 트레이더로서 직업 투자자로서 21년 정도 근무를 했잖아요. 물론 그 전에서부터 계속해서 주식시장에 있기는 했습니다만 그러면 제가 그 21년 동안 안 해본 투자법이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정말 모든 방법을 다 해봤어요. 거기에 플러스 제가 21년 동안 프랍 트레이더로 근무하면서 저 혼자 근무했을까요? 아니잖아요. 수많은 프랍 트레이더들을 봤지 않습니까? 또 그들이 운용하고 있는 트레이딩 방법 이거 간접적으로 다 봤을 거잖아요. 특히 부서를 총괄하는 위치에 또 십몇 년 이상 있었기 때문에 한 15년 이상 있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 사실 뭐 이렇게 드리면 좀 너무 오버하긴 하지만 대충 대한민국에 있는 투자법은 제가 다 직간접적으로 경험해 봤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 저는 이 추세 추종을 선택
선택한 거예요. 왜? 저의 지적 능력에, 저의 학식에, 저의 멘탈에 가장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들께서도 다 지구상의 이 수많은 주식시장의 이 수많은 투자법에 대해서 다들 장단점을 잘 이해하시고 자기에 맞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투자법을 선택을 하셨으면 그러면 좋겠습니다.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대부분은 가격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다 보니까 싸게 팔면 손해다. 그리고 비싸게 사면 실패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찐쌤은 계속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준이 좀 다르신 것 같은데 투자에서 가격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제가 제일 좋아하는 주식을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주식은 밸류에이션이 싼 주식도 아니고요. 성장성이 뛰어난 주식도 아닙니다. 오르는 주식입니다. 오르는 주식이 저에게는 유일하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앞으로 오를 거를 예상하고 전망하는 건 너무나 어렵죠.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래서 저는 지금 추세적으로 오르고 있는 주식은 이 추세가 끝날 때까지는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오를 거야 라는 가정을 가지고 주식을 고르게 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저는 주식을 사는 이유가 그래서 싸기 때문이거나 혹은 앞으로 오를 것이 대단히 단정적으로 기대되기 때문이거나 이래서 사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오르고 있기 때문에 주식을 사거든요. 그럼 팔 때는 언제 팔까요? 이 오르는 게 끝났다라고 판단이 될 때, 그때 주식을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께서 생각하시는 쌀 때 사서 비싸게 사는 것과는 기본적으로 접근하는 방법 자체가 다른 거죠. 그래서 항상 저희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댓글에 진짜 이런 말 많아요. 역시 늦으십니다. 이제 와서 이 주식을, 뭐 이런 이야기 진짜 많아요. 근데 우리 PD님 기억하시잖아요. 아, 그때 샀어야 되는구나. 이런 거 너무 많잖아요.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 너무 많잖아요. 그게 이제 추세 추정의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추세 추정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격보다는 지금 오르고 있느냐 아니냐 이거에 더 집중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결국에 이제 지금처럼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봤을 때 얼마에 샀냐보다도 또 언제 사야 하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추세 추종 관점에서 이렇게 어려운 변동성 시장에서 좀 다시 이제 진입해 볼 수 있는 타이밍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될까요? 이게 사실 되게 좋은 질문이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요 조금은 현학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여러분들 차트 많이 보시죠? 차트는 사실은 X축과 Y축의 2차원 함수예요. 2차함수죠. 근데 거기에서의 핵심 변수는 X축일까요? Y축일까요? X축이죠. 그래프에 시간이 지나가면서 가격이 찍히는 거예요. 사실은 많은 분들은 주식 투자에서 Y축을 중요시 여기세요. Y축이 뭐죠? 가격이잖아요. Y축을 중요시 여기지만 실제 우리가 보는 이 그래프의 핵심 변수는 X축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올라가는 것이 확인되는 시점, 이 시점이 오히려 보면 더 저한테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로 이야기를 다시 돌아가서 보면 앞서 서두에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5,000대 초반에서 5,800대 A 레인지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주식을 완벽하게 파는 타이밍은 언제가 될까요? 5,000대 초반 요 하단의 레인지가 정말로 이탈될 때, 그때는 진짜 극단적으로 보수적인 관점이 필요할 겁니다. 또 반대로 본격적으로 주식을 들어 사야 되는 타이밍은 언제일까요? 5,800을 넘어서는 순간일 거예요. 근데 지수로 보면 너무 한심해 보이고 너무 그렇죠. 근데 이거를 지수뿐만이 아니라 시장의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들의 흐름을 보면 이게 충분히 선제적으로 대응이 되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수는 아직 5,000에서 5,800 사이에 갇혀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우리가 주도주라고 판단하는 주식, 시장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주식들이 선제적으로 먼저 이 레인지를 상향 돌파하면서 상승 전환하는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 그 주식은 지수가 갇혀 있건 상관없이 먼저 증액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차분하게 증액이 될 거고, 결국 그러면 높은 확률로 시장이 따라서 5,800을 상향 돌파할 거기 때문에 지수로만 보면 5,800이 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꼭 그렇게 전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니까 추세 추종을 이렇게 진행하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그러니 현재 시점에서 생각을 하면 우리가 종목별로나 지수로 보거나 이렇게 지금 다들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3월 이후에 일종의 어떤 레인지 안에 있어요. 이 레인지가 상향 돌파되느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매수 시점을 판단하는 게 그게 가장 제 기준에서는 유리한 부분이고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처럼 시장이 급락과 반등을 반복하면서 정말 괜히 팔았다, 다시 사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투자자분들께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네, 이거는 제가 계속해서 누차 많이 말씀드린 부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건데요. 어떤 국면에서건 잘할 수 있는 그런 투자법은 없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흔들릴수록 자신만의 투자 방법을 꾸준하게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럼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그런 것 자체가 없겠죠. 그러면 일단 지금 좀 발을 빼세요. 그리고 뭘 하셔야 되냐면 공부를 하셔야죠. 어떤 공부를 해야 되냐면 뭐 EPS가 뭐고 PER이 뭐고 이런 실무적인 거 아니고 뭐 일봉을 어떻게 봐야 되고 이런 실무적인 게 아니라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책으로 써낸 각가지의 투자 방법들, 이 중에서 실제로 내가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와 가장 맞닿아 있고 나의 성향과 가장 맞닿아 있고 뭐 그런 법들을 지금 이제 주식 투자를 시작하셨다고 한다면 지금이 막 왔다 갔다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오히려 그걸 공부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차분히 앉으셔서 책이건 유튜브건 뭐 레포트건 이런 걸 보시면서 자신만의 투자의 기준, 자신만의 투자의 철학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도 PD님께서 너무 힘들어 하시고 그것 때문에 매일매일 저한테 질문 주시는 것들 이런 것들 이렇게 모아서 저의 생각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히나 오늘 드린 말씀은 사실은 정답이라는 게보다는 저의 투자의 기준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잘 동기화가 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이야기가 될 거고 만약에 이게 동기화가 잘 안 되시는 분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요 투자 방법으로 그래도 세상에서 제일 빡세다는 프로테스크에서 오래 살아남았고요. 지금까지 그래도 그렇게 사람들한테 무시당하지 않고 여의도에서 잘 버텨왔고 나름 뭐 존경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정받는 프랍 트레이더였고 인정받는 기간 투자가를 만들어준 그런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좀 뭔가 혼란스러우시고 나에게 특별한 투자 철학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오늘 저희가 드린 말씀 잘 한번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찐생 여러분들의 투자를 늘 응원하고요. 그럼 찐생 여러분 파이팅입니다.